네, 서울대에 합격해서 화제가 됐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장남이 어제는 대치동의 한 학원 내신 설명회에 강사로 나서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문회위원회 위원장 이부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Bujin.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옆에서 함께 찍힌 모습이 꽤 많았던 이부진 사장의 이제 장남인데 대학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온 휘문고 예비 고1 후배들 앞에서 강사로 나섰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벌가의 어떤 자제가 이렇게 연사로 나섰다는 것도 좀 특이한 장면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부진 씨 장남이 수능 한두 개 틀리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다면 재벌가에서는 다 외국 가서 유학하고 돈으로 좀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대치동에 이사를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까지도 같이 다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면서까지 대치동 맹모 삼천지교를 해서 결국에는 서울대에 합격시켰다. 완전히 국내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그랬죠. 특히 이부진 사장이 대치동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학원 입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재벌가라고 해도 특별한 공부 방법에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뭐 대치동이 사교육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부진 씨 장남이 본인이 직접 도움을 받았다는 그 대치동의 입시학원에 가서 공부법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본인만의 비법들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들도 전달하기도 했는데 서울대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 이 학원 강사한테 감사 인사 난을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본인도 열심히 공부했던 곳에 마치 언어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학원에 가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예. 어제 예비 고1 휘문고 내신 설명회가 있었고 여기 이부진 사장의 장남이 직접 가서 후배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전해줬다라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법이 있어서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아마 고3 수험생을 둔 시청자들 귀가 솔깃해질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정확한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 국어는 내용을 잘 이해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예. 근데 오답 노트를 일기처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다시 일기처럼 기록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마다 2000문제를 풀이를 했대요. 반복적으로. 2000문제요? 예, 이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2000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다고 하는 건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저거예요. 사실 삼성가 하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만드는 집안에서 그러죠. 그 자제가 스마트폰과 게임을 3년간 단절했대요. 네. 저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청소년기에 3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안 한다? 이거는 웬만한 가구 갖고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였겠지만 본인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런 일까지 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정말 그 각오를 하고서 시험을 준비했는지 3년 동안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제 허주연 변호사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엄마의 어떤 이제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런 얘기들 꽤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맹모 삼천지교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남혜영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직접 공부를 뭐 돕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재벌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간다는 거를 이번에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이태원동에 살다가 이제 아들의 그 입시를 위해서 2018년에 대치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들 모임에 자연스럽게 녹여들어서 공부 비법이나 이런 것을 같이 배웠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를 이제 학원에 데려다 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기사를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기다리는 장면도 종종 목격이 됐고요. 그리고 암기 과목은 같이 아이와 외웠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이제 2025년 작년에 이태원으로 다시 이사를 갔는데요. 예. 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세대 교체가 이제 흐름이 시작이 됐는데 다시 이태원동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 그 집안의 약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약간 뭐 이제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내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 이 부분은 되게 놀랐어요. 네. 자녀 교육을 주제로 한 오은영 박사의 강연까지 쫓아다니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 서포트를 한 열혈 엄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학부모 모임에도 갈 정도였고 오은영 선생님의 강의도 찾아 들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대학 등록 기간이 지금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서울대 합격했으니까 당연히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삼촌과 동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 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게임도 없었는데 왜 예. 공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놀거리가 많지 않았을까요? 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아마 삼성가에서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87학번이잖아요. 예. 아마 옛날에 그 이쪽 이제 삼성과 현대가를 다룬 이 드라마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현대가의 이제 정조영 회장이 아들이 서울대 간 거를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당시에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게 부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재벌가 하면 사실 이제 어떤 실력으로 사실은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그게 어떤 집안의 자랑거리로 등장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어떤 서울대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4세까지 사실은 서울대에 정말 이게 뭐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너무 공부를 잘해서 갔다는 거.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아마 집안에서 특히 해외 유학파가 아니라 국내에서 자기 실력으로 갔다는 거. 우리가 그리고요, 보통 재벌 같은 경우는 3대가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자는 그거를 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2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기업을 일궈 나가고 3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3대 때는 전부 다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외국에 유학 가서 어떤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궈 놓았던 것들을 잘 학습을 못해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좀 몰락하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큰 기업들이 보면 쭉 3대까지 계속 가는 걸 보면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네, 특히 이제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애들한테 뭐 너 공부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보면 아들과 함께 이제 시장도 같이 보고 계속 정서적으로 사실은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네. 본인이 이제 혼자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아들과 함께 마트도 가고 또 직접 학원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학부모도 만나고. 저 꼬마가 이제 대학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쪼르던 저 네. 꼬마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 재벌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해외로 유학 보내면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보면 네.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근데 지금 국내에서 계속 자라면서 엄마하고의 어떤 이런 교감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고 네. 아마 이부진 사장도 자녀 교육에 본인이 직접 할 정도로 굉장히 아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입학을 하게 되면 할머니인 홍라혜 관장도 서울대 출신이니까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서울대 가족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재벌가 4세들의 종횡무진 활약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다뤘던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첫 해외 연합훈련에 파견을 갈 예정이고요. 이부진 사당 아들은 수능 한두 개 틀려서 서울대를 갈 예정이고 또 현대가의 외손자인데요. 국내 유일의 F3 레이서까지 좀 탄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런 재벌가 4세들 관심 꽤 있게 보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현종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좀 부모와 끈끈하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가정 환경에서 약간 서포트를 잘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약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합격한 뒤에 학원 특강을 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를 들어갔다. 이것도 사실은 물론 부모가 서포트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회장의 장남 같은 경우도 이제 제 후배가 돼서 해군 장교가 됐잖아요. 예. 저것도 사실은 굳이 장교를 안 가도 되는 부분이 후배군요. 있어요. 후배군요. 예. 기수로 하면 저보다 한참 후배죠. 네. 저도 해군 장교 출신이니까. 근데 저렇게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레이서를 하고 있는 신우현 씨. 맞아요. 정몽구 회장의 외손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취미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재벌가에 사는 사람들, 재벌가에 3세든 4세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장도 다 준비됐겠다, 돈도 많겠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예.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정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반인들도 보고 아, 참 멋있게 산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최근에 바뀐 재벌 4세, 5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들이요. 오늘의 11호 만나봤습니다.